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원래는 무엇보다 여러분 뜻하셨던 중개사 시험 합격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쓴다고 원고에 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목이 지금 좀 안 좋고 기침이 나니까요. 좀 듣기 거부하시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가져오신 책은 이 책이죠. 공시법 공시법입니다. 2차 과목이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시작하고, 길게는 안 합니다. 자, 가볍게 하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를 일단 보시면 1페이지 보세요. 공시법 소개라고 이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개사 시험 합격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점수를 맞으셔야 되는지 다들 아시죠? 1차 따로 치고 2차 따로 칩니다. 같은 날 치는데도 이렇게 1차, 2차 나눈 이유부터 하셔야 됩니다. 같은 날 치는데 한꺼번에 치면 되지 왜 1차를 오전에 치고 오후에 2차를 치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게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기에는요 좀 무리되는 시험입니다. 법 과목들이거든요. 학개론 하나 빼놓고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많은 내용들을 요구하는 게 무리라고 보고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1차, 2차로 나눠서 1차를 패스하신 분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실 때 보면은요, 1차, 2차를 같은 날 다 패스하시는 분도 있고, 1차만 패스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2차를 패스하더라도 그 다음에 2차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어차피 둘 다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가 더 중요하고 2차가 더 중요하고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2차는 1차가 패스가 안 되면요, 2차는 채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1차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순서니까 1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1차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다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가 되고 당락을 결정하는 거요. 패스가 되고 낙방이 되는 거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과락이 없어야 되고, 과락이 없다는 거는 40점 안 되는 게 과락입니다. 그럼 40점은 과락이다 아니다? 40점 과락 아니에요. 그런데 전 과목을 40점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 자기승 받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평균 60점은 넘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총 5과목이라는 게 일단 아셔야 돼요. 1차 2과목이고 2차가 3과목이에요. 어느 과목이든 간에 40점은 무조건 돼야 되고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40점 무조건 돼야 되고, 40점을 넘는다고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평균에서 60점이 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도 그렇게 체크를 하고요. 2차도 그렇게 체크하는데, 이제 제 과목으로 오면 그 표에 한번 보세요. 표에 2차 과목이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돼 있죠. 네. 2과목에 보면 공시법하고 세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시법 안에도 지적하고 등기 이렇게 두 파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것부터 모르고 1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은 12문제를 다 맞췄어요. 근데 등기는 어렵다 보니까 한 문제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맞췄어요. 그리고 세법은 한 4문제를 맞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16개죠. 그런데 등기는 한 문제도 못 맞췄죠. 이분은 불안하겠죠, 그죠? 등기 한 문제도 못 맞췄으니까 이분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40점이라는 게 25문제에서는 16문제예요. 16문제가 딱 40점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지적을 12문제 맞고 세법을 4문제 맞췄다고 제가 예를 들었죠. 합치면 16개니까 40점은 되어서 과락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2차 과목이요. 1과목 중개사법하고 2차 과목의 3과목인 공법하고 지금 이거 합쳐서 예를 들어서 60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하나도 못 맞춘 채로 과락은 면하는 40점 맞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자격증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따로 채점하고 등기를 따로 채점하고 세법을 따로 채점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특정 과목이요. 이제 세법 파트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과락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과목인 이 공시법, 세법 이 전체를 한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의 어느 부분에 부분적인 과락이 있더라도 이게 한 과목이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묶어서 한 과목이라서 묶어서 16문제 맞추면 되고 그것만으로 자격증 주는 건 아니고 다른 과목하고 평균해서 60점은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 과목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라는 건데요. 제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고 자, 시험에 있어서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줄여서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및 세법, 요게 한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공시법 따로 공부하고 세법 따로 공부해요. 내용도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도 완전히 달리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채점을 할 때는 묶어서 한 과목으로 채점이 된다. 그래서 묶어서 16개만 맞추면 되지 어느 부분에 뭐 특별히 과락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낙방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한 문제도 못 맞추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과목은 공시법인데 한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의 60% 차지하는 한 과목의 일부니까 그걸 알고 이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매 과목마다 1차는 2과목, 2차는 3과목입니다. 매 과목마다 40문제가 있는데 최소 16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1차 과목, 2과목의 평균에서 60점 돼야 되고요. 또 2차 과목, 3과목을 평균해서 60점이 돼야 된다.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는가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과목은 이제 지적과 등기로 돼 있다 그랬죠. 지적은 이 지자가 한자로 돼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가 무슨 한자일까요? 땅지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지적은 토지에 대한 대장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등기는요? 등기부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 공부하는 과목인데 각각 배점이 12문제씩 해서 합쳐서 제 과목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40문제 중에 일부 24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라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뭐 구조적인 표를 그려놨는데, 그거는 앞으로 차차 공부하실 거고요. 당부 말씀이 이제 수험 대책하고 경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적은, 우리 지적편, 등기편에서 지적은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근데 쉽다고 미루시면요, 양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벼락치기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낭패 보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미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법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토대로 해서 등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민법 베이스가 있어야 등기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는 일변도밖에 없어요. 제 과목의 특징입니다. 이 공시법이라는 과목은요, 출제 경향이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과목은 한 해 어렵게 나오고, 한 해 쉽게 나오고, 이게 파장이 있어요. 난이도가. 근데 최근 10년간의 경향을 제가 보면요, 지적은 계속 쉽게 나왔고, 등기는 계속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그 경향에 맞게 딱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쉽다고 미룰 건 아니지만, 게다가 또 등기 어렵다고 또 포기할 거는 절대 아니에요. 등기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적, 등기, 세법 합쳐서 16개 맞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등기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켜보면요, 해마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켜보면 대부분 다 과락을 맞으셔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통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과락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과락이 나오면 자격증 못 받는 거잖아요. 결국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등기도 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가 결국 12문제밖에 없다 보니까 어렵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12문제인데 그래봐야.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수험 대책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번을 보시면요. 마지막 페이지.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과락이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중에 과락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은 공법입니다. 그런데 제 과목이 그 다음으로 공법 다음으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당연히 등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락이 나오면 자격증 못 받으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분석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강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 경향을 다 분석해서 대응책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보조 강의 노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조 강의 노트를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게 목도 쉬고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에 빠졌는데요. 어쨌든 그게 다음 주에 출간이 될 거니까 수업 보조 자료를 제가 꼭 활용할 거예요. 이 교과서는 꼭 있어야 돼요. 교과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 전체로 공부하시기에는요. 제 과목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도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2주마다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시기에는 무리니까 책은 갖고 계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은 합니다만 강의 노트로요.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강의 노트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시험에 대비하시도록 할 거예요. 강의 노트를 뭐로 마련했는가 보면 이 마지막 4페이지 중간쯤에 보세요. 기존 유행에서 70~80%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게 또 나오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판에 박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은 막연히 공부하시니까요. 공부할 때도 힘들고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고 시간 낭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막판에 포기하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판에 박힌 시험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은요, 상대적으로 가볍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 3년 계획을 세우고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교과서를 달달달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1년 동안에 준비하시고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굳이 2개년 계획을 세우는 건 어리석다고 저는 봐요.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는 게 좋은 거지 민법 판례 하나도 공부한다고 박수 받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60점만 맞으면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니까 자격증 취득하면 돼요. 80점 맞는 거는 낭비거든요, 사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 박힌 시험이니까 이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데 집중하시라고 제가 노트 마련했으니까 그거 위주로 자꾸 준비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보세요. 28회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런 경향을 읽으셔가지고 나왔던 게 또 나오는 판에 박힌 시험이니까 그 부분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행착오 하시지 마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하셔서 바로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하고요. 저는 머리 헤어스타일 보시고 음악 선생인 줄 아시는 분이 음악 담당이 아니라 공시법 담당이고요. 임의섭입니다. 강의 경력은 이제 오래돼서 15년째 됐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 한데 이 교재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만 이 책이 조금 옛날 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는 하시고 내용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좋죠. 근데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보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강의 노트를 출간이 되면은 꼭 실비만 거의 받게 될 테니까 그래도 2도 인쇄가 됩니다. 색깔이 하나 들어가요. 빨강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다른 교재들보다는 좀 비쌀 수 있는데 그래도 실비밖에 안 되니까 구입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를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2주구죠. 2주 17일 날은 이제 이 두 권 다 가져오시면 돼요. 교과서도 가져오시고 출간되는 강의 노트요, 트레이닝북 그거 하나 가져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교과서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진행할 텐데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여기 페이지가 없네요, 이게. 54페이지인데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페이지가 없죠, 지금. 54페이지예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54페이지 일단 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의라고 돼 있죠? 네,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현행법 64조 1항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지적법령이요,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이 법명칭 외워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왜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될까요? 우리 시험에 객관식 시험이에요. 적으세요 그러면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적으세요 시험이 아니라 고르세요라고요. 고르세요. 그러니까 지문에 다 나와요. 그런 거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힘 빼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게 객관식 시험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고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 한 게 자랑은 아닌데 시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됐죠. 주관식 시험하고 객관식 시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야 제대로 점수가 나와요. 객관식은 객관식의 훈련을 하셔야 점수가 나와요. 알아도 함정을 발견하는 포인트를 모르면요, 주관식 위주로 공부해두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폭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우리는 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에 맞도록 무슨 과목이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정을 골라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명칭을 하나하나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지적의 가장 기본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그런 게 있구나, 지적 법령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4조 1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를 보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보셨죠? 자, 토지는 어디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까? 지적공부라고 돼 있죠? 자, 등기를 공부하면 등기공부고, 지적을 공부하면 지적공부고, 그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얘기하는 공부가 나왔잖아요, 지금. 등기 공부하면 등기 공부고, 수학 공부하면 수학 공부고, 지적 공부하면 지적 공부고, 그겁니까? 이게 공부가 뭡니까? 공적인 장부. 그렇죠. 공적인 장부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 지적 법령에 있는 용어예요. 다시. 법에서 얘기한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토지에 관한 공적인 장부로 떠오르시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종류가 많으니까 묶었다고요. 묶어가지고 지적 공부라고 총칭을 한 겁니다. 자, 토지를 장부에 등록한답니다. 어디에다가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일단 토지가 대상인 거 맞죠? 네. 우리 지적이니까 지자가 땅 지자였잖아요. 토지를 어디에다가요? 공부에다가요. 네. 지적 공부, 요게 용어라고요. 자,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 토지대장 등등등입니다. 뭘 한다고요? 등록한다고요. 장부에 올리는 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등록하여야 한다. 자, 다시 문장 볼게요. 토지를 등록한다고 돼 있죠? 네. 어디에? 지금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지적이 이거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자, 요거를, 자,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공적장부에 올리는 거를 다 등록이라 해요. 그런데, 이따가 등기편에서는 등기부라는 장부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등기부라고 얘기할 때는요, 등록이라는 말을 굳이 안 씁니다.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부니까 등기한다라고 하고요. 등기부 아닌 장부에 올 때는 다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게 일반적인 용어고 등기부에 올릴 때만은 이제 등기라고 해주는 그런 독특함이 있을 뿐이죠. 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토지를 장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한 글자로 표현해 보면 이게 땅지자게 되겠고 요거는 장부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뜻하는 이게 제가 장부 적자를 적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적. 이거 공부하는 과목이라고요. 자, 사람에 대해서 장부가 있었는데 그게 호적이죠. 근데 호적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제도 없어진지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2008년도 1월 1일자로요. 호적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호주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쓴 지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간다고요, 이제. 호적 제도가 폐지된 지가 10년이 됐다고요. 근데 아직도 호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에 대한 장부가 옛날에 호적이라고 있었다면 토지에 관한 장부는 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를 적에 등록해서 뭘 하자는 걸까요? 자, 토지에 관한 정보를 장부에 등록해서 탑시크릿으로 해서 비공개로 꽁꽁 묶어두자 이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널리 공적으로 알리자 이 뜻이에요. 이게 보일 시자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적었어요? 공시하겠다 이 뜻이에요. 널리 여러분들에게 알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토지대장 등본 떼보셨죠? 그 공시받았잖아요. 열람도 해보셨잖아요? 이 공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에다가 등기해서 공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공시를 다루는 법을 시험 치는데 대장과 등기부 공부하는 거고 등록과 등기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시하는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고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나 등록이다 이렇게 틀을 잡아 두시면 되겠죠. 근데 지적은요 요 세 가지가 기본 골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의 3요소라 해요. 뭐라 한다고요? 지적의 세 가지 요소. 이거 외워야 될까요? 감을 잡으면 됩니까? 되죠. 토지를 장부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룰 때는요, 또 법령으로 다룰 때는 전통적으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등록할 때, 토지를 장부에 등록할 때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듣고 등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등록하는데 그 확인하는 게 측량이라는 겁니다. 지적에서는요. 그러니까 측량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등록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토지 측량해서 등록한다. 그래서 이렇게 측량 하나를 더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측량은 100% 등록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자, 원칙이 있다면 드물게 다르게 하는 예외가 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측량을 안 하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측량을 안 하고 등록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미리 좀 봐두세요. 나중에 이게 다 공부하시게 됩니다. 토지를 합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지목을 바꾸는 거 하고요. 또 두 가지는 측량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특히, 요 합병이요. 합병은 측량을 안 한다 그랬죠? 요거, 한 9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자, 시험을 막연히 공부하실 게 아니라 우리 객관 시험에서는 출제가 계속 정형화되어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시험 준비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합병하는 순간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측량한다는 부분이 떠오르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얼마를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맞추는 시험 준비하시도록 제가 노트를 마련했는데
지금 뭐라고 적고 계시죠?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자,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안 적으셔도 되고 열심히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돼요. 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합병 그러면요. 측량 안 한다 이게 떠오르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를 칠판에 제가 몇 개 했어요? 4개 했죠. 전통적인 지적 행정의 네 부분입니다. 이게 미리 아셔야 돼요. 토지 자체에 대해서, 장부에 대해서,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수반되는 측량에 대해서. 이 측량이, 대한민국의 측량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지적을 위한 측량이라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찝어드리면 토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토지의 정보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토지의 표시라는 게 중요해요. 표시라는 말은 권리하고 대비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토지 표시를 하고 뭔가를 평가한 것을 표시라고 하진 않아요. 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가 이거는 평가된 거죠. 법률적인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지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어디에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지, 집어는 몇 번인지, 지목은 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토지 표시라 해요.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지적 공부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뭐 종류는 많습니다만 현재 지적 공부의 종류는 7종이 있습니다. 7종.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읊어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 임야도, 경계점, 자료 등록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저하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요. 내가 외우기 싫어도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것들. 7종. 실무에서 지적 7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거는요. 토지 표시가 등록되는 것도 있고 토지 표시 아닌 것들이 등록되는 것도 있겠죠. 뭐를 중요하게 다룰까요? 토지 표시 등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토지 표시 등록을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토지 표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등록을 중요하게 다루려고 또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토지의 이동이라 그래요. 토지 이동. 자, 여기 이동이라고 돼 있죠? 쉽게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권리 변동을 득실 변경을 줄여서 변동이라 그랬잖아요. 권리가 변화되는 모습은 권리 변동이라 그러고 또 토지의 표시가 변화되는 거를 토지 변동 그러면 말이 좀 우스꽝스러우니까 학문적인 특수성을 또 살리기 위해서 다를 이자 써서요.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토지 표시가 변화 등록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감을 잡아 두시면 돼요. 중요한 게 바뀌면 중요한 거니까 토지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토지동에 있어서 대부분 측량이 수반되는데 아까 여기 지적 측량이라고 용어를 붙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적 측량이라고 적으시면 자, 일단 토지 표시, 토지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장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중요한 것이 바뀌는 토지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수반되는 측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게 전통적인 지적학의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잡아두시는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전통적인 지적학의 네 부분 그러면 토지 표시,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지적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틀로 잡아 두시고 여기다가 조금씩 살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준비 끝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중간중간 강조해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 지적에서 다루는 중요한 정보를 묶어서 토지 표시라고 그랬는데 토지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름 역할을 하는 게 지번입니다. 우리 몇 번지 그러잖아요.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번호라고요. 땅에는 번호를 붙여서 이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용도가 있잖아요. 주택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농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공장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지목입니다. 현재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은
좀 더 비중 있게 제가 정리를 따로 해드리고요. 일단 전체를 다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 면적도 중요한 사실관계죠. 근데 면적을 구하려면 경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계. 근데 토지의 경계를 일반적으로 경계 그러면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잠깐만 봐드릴게요. 경계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도면입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 도면이 두 개가 있는데 지적에서는 이게 지적도인데 토지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10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면에서 지금 이게 직선이죠. 직선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경계잖아요. 10번 토지 경계. 그러니까 경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도면에 지도에서 선을 그어서 직선을 그어서 보여줘야 돼요. 여기 직선으로. 그런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다거나 경계관에서 분쟁이 잦다거나 또는 지적관청이 좀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요. 이 정밀도를 키울 필요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강남이 개발될 때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강남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건데 강남의 지가가 하루아침에도 15배씩 뛰고 막 그랬거든요. 개발될 때요. 60년대 초, 후반 이때 강남은 뭐 엄청나게 땅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해서 비자금을 마련하려니까 땅을 사서 비싸게 팔고 그렇게 차익을 남겨서 박정희 비자금 주송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어쨌든 땅값이 이제 커졌어요. 그러면 이 경계에 대해서 민감해졌죠. 그래서 정밀도를 키우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죠. 이 토지 경계의 정밀도를 키우는 방법은 지도를 확대하면 된다, 확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확대해봐야 그 선이 그 선이라고요. 이게 정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경계점이죠? 이 경계점을 디지털 수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Y 좌표가 있잖아요. 그럼 좌표에서 예를 들어서 뭐 7, 5,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7, 뭐 3, 이런 식으로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좌표를 나타낸 건데 좌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로 나타냈단 말은 수치로 나타낸 거고요. 도면으로 나타냈다는 거는 선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게 선으로 나타낸 게 아날로그라면 요거는 디지털이죠. 어느 게 정밀해요? 디지털이. 그래서 요 점의 정보가 수치로 나타내서 정밀도가 커지니까 점과 점을 연결한 이 선도 수치로 정밀하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밀하게 볼 때는 좌표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즉 도면만 있는 경우도 있고 정밀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지도 외에 좌표까지 분석을 해뒀다 해서 경계 또는 좌표, 우리 조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경계하고 좌표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시 경계는 직선으로 아날로그로 표현한 거고요. 좌표라는 거는 수치 디지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죠. 선이고 수치라고요. 아날로그고 디지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좌표라는 요소는 경계 직선의 부연 설명이죠. 정밀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경계가 없었다면 좌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경계, 도면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도면. 이게 직선이라고 바로 표현하죠. 도면에서 직선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한 95%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서 직선으로 표현하는 외에 좌표까지 동원해서 수치로 정밀하게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5% 정도 있습니다. 이게 95%예요. 근데 여기서 경계를 보여주는 방법이잖아요. 지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지도 말고 수치까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도가 있으면요, 이거를 우리는 도해 지적이라 그래요. 여기 그림 도자에다가 플랫자예요. 그림으로 경계를 보여주면, 즉 지도가 있으면 다 도해 지적이에요. 요거는요, 좌표 지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정밀한 좌표상의 수치까지 보여줬다. 좌표 지적 또는 수치 지적 그러면 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좌표 지적은 전국에 몇 프로요? 도해 지적은 전국에 몇 프로입니까? 다시 잘 보세요. 그림. 도해 지적은 지도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도가 있으면 다 도해라고요. 지도가 있으면 다 도해라고요. 100%잖아요. 100%. 전국적입니다. 자, 좌표 지적은 전국적이다 그러면 안 되죠? 아, 이거 출제된 겁니다. 예, 수치 지적은 전국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X죠. 아,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좌표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좌표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죠. 항상 경계에 부연 설명으로 등장하는데 반드시 있는 게 아니죠.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경계 또는 좌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거란 말이에요. 경계 또는 좌표라고 계속 앞으로 조문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경계하고 좌표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항상 붙여서 읽어주셔야 돼요. 경계 또는 좌표.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는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경계인데 혹시 좌표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토지의 표시로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 몇 가지인가 지금 보십시오. 동그라미 한 것이 5개. 자, 요거는요, 뗄래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붙여 두셔야 되고요. 하나로,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선이고 수치인데, 이 수치는 선의 부연 설명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만을 토지 표시라 해요. 그리고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표시란 지적공무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요점에서요, 소유자 이렇게 슬쩍 집어넣고 출제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OX. OX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벌써 3문제 푸셨네요, 요거. 요것도 1문제고. 요거 9문제고. 자, 수업 시작하고 40분밖에 안 됐는데, 기출문제 10문제 넘게 정리하셨네요, 벌써. 요렇게 자꾸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이 토지 표시로서, 이 외의 것들은 토지 표시라 그러시면 안 돼요. 소유자, 등급, 지가, 용도지역, 이런 것들 여기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딱 요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범주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굳이 지금부터 안 해오시려고 하셔도 돼요. 저하고 앞으로 지적 공부하실 때 진짜 수십 번 반복이 될 거고 수백 번 반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차분하게 뭐 들으시면서 자꾸 하나라도 입력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지금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자, 54페이지 지금 다시 보시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지금 보셨죠? 네.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토지가 대상이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에 뭐를 등록하는지 옆에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돼 있죠? 자, 그거 줄 한번 그어보세요. 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까지 줄 그으시고요. 자, 이거를 지금 줄 그으신 거를 하나의 용어로 바꿔보세요. 그렇죠? 토지 표시 그러시면 되고요. 조문상으로 의자 집어넣어서 토지의 표시. 줄여서 토지 표시 그러시면 됩니다. 토지의 표시. 자, 그 다음 옆에 조사점 측량이라고 돼 있죠? 자, 그것도 줄 한번 그어보세요. 조사점 측량. 자, 조사하거나 측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조사를 하거나 측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적행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조사를 많이 할까요? 측량을 많이 할까요?
칠판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대부분 측량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면 측량도 확인이고요. 조사도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정보를 장부에 등록할 때 그냥 등록 안 하고 확인하고 등록한다 그랬죠. 확인하는 수단이 조사나 측량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 측량 중에 뭘 대부분 한다고요? 측량을 한다고요. 그러면 측량 안 하는 거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는 측량 안 하니까 뭐는 해야 돼? 조사는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정확하게는 토지동 조사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실 거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 안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고 대부분은 측량을 하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끝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뭐를? 토지를요. 토지에 뭐를 등록하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자폐 같은 토지 표시 등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해서 조사나 측량하는데 대부분 측량을 해서 그런데 측량 안 하는 합병과 같은 경우가 있더라까지 이제 보셨고요. 근데 여기서 토지를 장부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하는지가 지금 얘기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칠판에는. 자, 이 문장을 다시 보세요.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입니까? 지방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다가 국가라고 적으세요. 국가라고. 자, 구법에서는요,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었는데, 그전에는 국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를 다루는 국가중앙행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표현을 바꿨는데, 국가로 나왔을 때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나왔을 때가 내용이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나와도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장관이 하는 일이 국가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적 행정을요, 토지를 장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개인입니까? 지방입니까? 국가입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토지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야 된대요. 개인이 나설 일이 아니죠. 지방이 나설 일도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토지를 장부에 등록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야 된대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토지는 몇 개일까요? 네. 자, 토지는 여러분 물건을 셀 때, 예를 들어 분필 같으면 뭐라고 불러요? 분필 한 개, 두 개 그래도 알아듣죠? 하지만 분필 한 자루, 두 자루 그러죠? 연필도 그렇고요. 책은 뭐라 그래요? 책 한 개, 두 개 그래도 알아는 듣지만 단위가 따로 있죠? 한 권, 두 권 이런 게 있잖아요. 토지도 한 개, 두 개 그래도 알아는 듣지만 단위가 있다고요. 필지입니다. 필지. 그래서 필지가 토지 등록의 단위인데요. 1필지가 토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토지가 몇 개 있느냐면요. 작년 말 국토지리정보원의 통계로 말씀드리면요. 3,800만여 필지가 있습니다. 여가 무슨 말이에요? 조금 남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수를 수치로 우리 기억하실 건 없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3,800만 개가 조금 더 상회하게 됐습니다. 필지수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점점 잘라가지고 구역에서 쓰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1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3,600만여 필지였어요. 15년 동안 200만 필지가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감. 자, 이 모든 토지를 3,800만여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가행정이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잖아요. 항상 구멍이 생겨요. 다 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완벽하지 않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게. 그래서 현재는요, 이 중에 97%에 해당하는 3,700만여 필지가 현재는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까지.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등기요. 토지도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는 이렇게만. 아직도 3%는
미등기로 남아 있습니다. 자, 대장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고 보고 국가가 해야 되니까 국가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론상으로 100%인데 실질적으로는 누락이 돼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미등록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등기는 이제 아셔야 돼요. 대장에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97%가 등기가 돼 있고 한 3% 100만여 필지가 아직도 미등기로 돼 있다. 이제 그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자, 이제 이 조문이 안 외워도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거를 국가가 나선다고 지적 국정주의를 하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또는 측량하는데 대부분은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조문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저하고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대표 조문이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이해되시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